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입니다. 이제 새해를 맞았으니까 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자 이렇게 앞머리를 싹둑 잘라봤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누고 저도 한번 1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문 중에 몇 가지를 골라서 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입철 헤이데이! 2023년 갤러리에 저장된 첫 사진은 저도 이거 모르겠는데요. 한번 갤러리에서 2023년 1월에 찍은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월 1일에 첫 번째로 찍은 사진은요, 이 떡국 사진입니다. 네, 아마 우리 엄마가 만들어준 떡만둣국 사진을 찍은 모양입니다. 이번 여름 더위를 이겨낸 나만의 방법은 저는 특히 이번 여름에 대구 지역에 여행을 갔어요. 여러분, 대구가 데프리카로 불릴 만큼 진짜 더운 걸로 유명하잖아요. 7월 정도에 갔는데 정말 너무 더워서 어떻게 했냐면 돌을 묻히면 시원해지는 스카프가 있어요. 근데 그 스카프가 패션 아이템 같기도 했는데 대구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 제가 그 아이스 스카프를 항상 목에다가 두르고 얼굴은 시뻘개져가지고 아이스 스카프와 함께 극복을 하였습니다. 올해의 노래는 오피셜 희게 단디즌 이라는 가수에 정말 꽂혔습니다. 저는 이 가수의 프리텐더 라는 노래로 입문을 했고요. 또 추천드릴 노래는 115만 킬로미터의 필름이라는 노래인데 115만 킬로미터의 필름이 약 80년이라는 기간이래요. 그래서 이제 남자가 여자랑 결혼을 하고 평생을 같이 하는 거를 영화에 빗대서 표현을 한 노래인데 이 노래는 진짜 가사가 정말 기가 막혀요. ENFP의 감성을 정말 취향 저격한 노래가 아닐 수 없어서 정말 이번 연도에 정말 제일 많이 들었던 곡이었습니다. 올해의 영화는 엘리멘탈입니다. 제가 옛날부터 이런 원소들의 세상은 어떨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 소재거든요. 근데 제가 상상했었던 거를 눈앞에 이렇게 딱 보여주니까 눈이 즐겁고, 그리고 캐릭터들이 진짜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엠버, 웨이드, 그리고 그 겨드랑이에서 뽁 하는 그래서 한동안 영화에 나왔던 OST도 정말 많이 듣고 영화를 다 보고 나서도 또 이거는 이런 뜻이 있었어? 또 이런 숨겨진 해석들을 보는 그런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감독이 또 한국계 미국인 피터손 감독이어서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공감할 만한 그런 재미 요소들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 엘리멘탈이라는 영화를 올해의 영화로 꼽았습니다. 올해 가장 좋아한 책, 저는 올해 자기계발서랑 그런 힐링 에세이를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 이 책을 감명 깊게 읽어서 이 책을 뽑았고요. 올 한 해에 좀 마음이 심란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작가님의 책을 읽고 좀 마음을 위로받았어요. 좀 줄을 쳤었던 것을 잠깐 읽어드리면, 지금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내려온 결정들 덕분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것들과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소비해왔던 모든 것들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결국 오래오래 달려서 완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나만의 속도로 달려가는 것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느리더라도 어딘가로 향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나만의 속도를 찾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멈춰있지만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도착할 테니까요.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이 내가 되길 바라면서 이 책을 2023년의 책으로 뽑았습니다. 여러분, 제 앞머리가 이제 슬슬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머리를 살짝 말고 보겠습니다. 헤이데이! 그리고 올해 또 가장 재밌게 본 콘텐츠는 나는솔 프로그램 정말 재밌게 보고 있고요. 과몰입하면서 보고 지금도 역시 빠져있는데 연애에 대해서도 배우고 사람에 대해서도 배우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배우고 간접 체험을 한 것 같아서 매주 챙겨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한번 골라봤어요. 나에게 올해 특별한 콘텐츠는 제가 혼자서 남해 여행을 갔다 왔던 남해 일기 시리즈예요. 이 시리즈가 뭐냐면 한창 코로나가 유행이던 시절에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느라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제가 여행을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뇌리를 스치면서 바로 배낭을 챙기고 남해에서 살아보기를 했었던 그 시기를 10편의 컨텐츠로 만든 시리즈인데요. 제가 이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고 싶었었던 부분이 많았어요. 첫 번째는 혼자서 용기 내서 여행을 해볼 것. 두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서 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도 디지털 노마드 워케이션을 한번 경험을 해보면서 대학생활 마지막을 바다를 보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낭만적인 경험을 한 것 같아서 저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고요. 그래서 이 좋은 추억들과 성장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이 남해 시리즈가 저한테는 이번 연도에 가장 의미 있는 콘텐츠로 꼽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한 번은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은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은 라이프 업데이트라는 영상에서 달린 댓글들인데요. 제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깜짝 영상이었는데 옛날부터 저를 구독해주시고 댓글로 많이 소통했었던 분들이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그 부분이 너무너무 감동이었고 뭔가 구독자분들이랑 응원을 받는 느낌을 받아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저도 그 댓글을 보면서 진심으로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라이프 업데이트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번 연도에 가장 기억에 남는 날, 이번 연도에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은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의 결혼식에 간 날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이 친구가 정말 저랑 특별한 관계인 친구예요. 제가 대학생 때 교환학생을 미국으로 갔었는데 그때 만난 일본인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가 이번에 초등학교 동창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결혼식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결혼식에 갔어요. 다른 나라 결혼식에 간 거는 정말 처음이라서 문화적으로 색다른 경험도 했고요. 교환학생에서 만났었던 일본 친구들도 다시 만나게 되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큰 인생의 이벤트를 같이 할 수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했고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올해 가을쯤에 애기랑 남편이랑 같이 한국에 왔는데 또 그 친구가 애기랑 같이 있는 모습이 또 눈물이 날 뻔한 거예요. 그게 요즘에 눈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친구가 한 사람의 아내이자 엄마가 된 그 모습을 보면서 난생 처음 느끼는 그런 감정이 깊은 마음에서부터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앞에서는 울지는 않았는데 정말 감정이 복받치는 그런 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올해 가장 큰 이벤트는 제가 이번에 첫 자취를 하게 됐어요. 와! 그래서 앞으로 자취 라이프 브이로그도 많이 보여드릴 예정인데 직장 생활도 좀 하다 보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해야겠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독립을 하게 되었고요. 독립을 해서 나오니까 조금 더 자립심이 생긴 것 같고요. 저만의 루틴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 취향에 맞게 인테리어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좋고 이제 지금까지는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고 오히려 가족들이랑도 사이가 돈독해진 거예요. 이것도 자취의 순기능인 것 같습니다. 올해 나의 취미는 자취를 하면서 새로운 저만의 공간이 생기면서 인테리어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뒤에 보이는 이런 커튼이라든지 블라인드는 제가 직접 치수 재고 주문 제작해서 직접 만든 거고요. 침대 시트도 제가 고르고 집에 대한 애정이 생기면서 인테리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올해 쓴 일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해 입니다. 저는 몰랐는데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제가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평상시에는
진짜 고민도 많이 안 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딱천적으로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는 내가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만족을 해야지 좀 보여주고 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정말 잘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거를 했을 때 그런 확신이 없을 때는 정말 위축되고 시작하지 못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하고 싶은 일들이 많고 도전해보고 싶은 일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조금 더 공부해서 나중에 해야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이디어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실천한 거는 정말 많이 없더라고요.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힘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담감이 생기고 계속 그 시기를 놓치고 딜레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일기장에 썼던 내용이 잘하지 않아도 돼, 완벽하지 않아도 돼, 그냥 해, 이런 내용을 적었던 게 지금 가장 생각이 납니다.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서 이런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되었고, 2024년에는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해보자는 그런 마음, 실천하는 자세,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목표로 잡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 2023년은 성장통이다. 2023년은 여러모로 좀 아쉽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정말 힘들었던 한 해로 기억이 되는데, 이런 아픈 시간이 있었던 만큼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2024년에는 좋은 일들만 있고, 그리고 설령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발판 삼아서 더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얻은 한 해였으니까, 그런 모든 아픔들과 고민들이 조금 더 저를 성장하게 하고 좀 더 발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2023년은 성장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은 구독자들에게 한마디는, 네, 여러분, 아무래도 저의 한 해를 이 한 영상에 담으려다 보니까 정말 긴 시간이었을 텐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오래 얘기를 해서 이제 목소리가 안 나오려고 하는데, 이 2023년의 마지막 날을 의미 있게 영상을 만들 수 있어서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2024년에는 유튜브로 저의 근황이라든지 일상을 많이 공유할 예정이니까요. 더 자주 제 채널에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2024년 활기차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 헤이데이, 안녕. 이철 헤이데이.